먼저 시간에 제가 옵션이라는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도 한번 잠깐 볼까요?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서 맨 밑에 옵션이라고 했죠. 클릭. 물론 OP라는 단축 명령을 사용해도 똑같이 이 창이 뜹니다. 보게 되면 탭이 10가지가 있는데요. 오토캐드를 시작할 때 어떠한 환경으로 시작할 것이냐는 것을 미리 세팅 값을 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템플릿 파일을 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시작 바를 누르게 되면은 그래서 파일이라는 탭의 경로를 여기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뭐 취소하나 확인하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과 설정 값을 미리 정해 놓은 기본 파일이다. 확장자는 뭐뭐뭐.dwt.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새 도면을 열게 되게 되면은 도면 파일이 하나 생기죠. 새 파일이.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거에 의해서 생기느냐. 어캐드 iso.dwt 요게 약간 반전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걸 이렇게 전달을 한다게 되면요, 다음에 열었을 때 보게 되면은 여기가 반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기 시작을 클릭하게 되면은 요놈에 의해서 항상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캐드 iso.dwt라는 것은 ISO가 붙은 것은 밀리미터로 설정이 된 국제 표준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쭉 이제 공부하실 때 보게 되면은 어떤 파일이 불러와지게 되는데요. ISO가 붙은 것은 전부 다 밀리미터 단위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용지 크기는 420에 297 A3 용지인데요. A3 용지 이상은 못 그리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더 바꿀 수 있고요. 안 바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여기 보게 되면은 도면 한계가 무한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플러스 키를 누르게 되게 되면은 어캐드 iso.dwt라는 파일에 의해서 새 도면이 열린다. dwt 파일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놓은 기본 파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들은 인치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을 해보고 다시 계속 하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바꿔야 되겠죠. iso.dwt라는 파일을 바꿔서 해야 밀리미터 단위가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강좌에 보게 되면 꼭 템플릿 없음으로 열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헷갈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 파일도 있는데요. 시트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깐 시트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럼 이것 마찬가지로 DWT가 붙었죠. 근데 시트 파일을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임페리얼은 인치 단위가 될 테니까 요 다음 것을 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매트릭 이걸 설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트릭 템플릿 파일, 네. 매트릭, 예, 이렇게 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배치 탭에 도면 용지를 미리 설정해 놓은 파일이다.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이름도 바꾸고 A1 사이즈죠. A1 사이즈 가지고 A3, A2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그 도면 용지에 내가 항상 설계를 할 것이다. 그런다면은 그 도면 용지에 의해서 불러오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그대로 열게 되면 또 그렇게 되겠죠. 예, 그대로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또 이렇게 템플릿 파일 기반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한 번이니까 바꿔놔야 되겠죠. 이렇게 ISO 새 파일을 열었을 때 같이 되는 거가 되겠죠. 닫아놓고요. 또 이것도 닫아놓고. 예, 그래서 한번 사용한 것이 이렇게 약간 반전이 되는데 그 템플릿 파일에서 의해서 새 도면이 열린다.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그러면 새 템플릿 파일을 내가 테스트 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현재의 이 파일을 갖다가 지워도 되고 새 도면 하나 열어 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은 어캐드 iso.dwt라는 파일에 의해서 새 도면 용지가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배치 탭에 가서 하나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클릭을 해가지고서 이름 바꾸기. 그래서 A3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놈은 또 A4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A4, A3 용지가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이걸 클릭했을 때 이 도면 용지가 A3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또 A4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프린트 할 때 이 도면 용지를 A3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지금 할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모형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 이제 바꿔놨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DWT라는 것을 저장하면 됩니다. Ctrl Shift S 이렇게 누르게 되게 되면은 저장을 할 수 있는데 파일 형식을 갖다가 DWT로 바꿔야 됩니다. 도면 템플릿. 그래서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옵션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경로를 일로 찾아가는 거니까요. 이런 경로를 내가 편한 위치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경로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 옵션 명령창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이 폴더에 전부 다 저장이 되는데요. 그대로 여기다 저장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test.dwt가 될 테고요. 확장자 이름을 안 줘도 되겠죠. 예, 저장을 하게 되면은 R을 선택해 가지고 확인.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드로잉 1이 DWT 파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기 보게 되면은 템플릿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 DWT가 이거 생겼죠. 자, 그래서 요 놈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항상 test.dwt라는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섀도우변 파일이 열린다.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똑같죠. 배치 탭의 이름만 바꾼 거 위에는 이제 똑같죠. 요 놈이랑 요 놈이나. 예, 그래서 템플릿 파일은 본인들이 앞으로 계속 설정값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이름을 줘가지고 파일 이름을 만들고 계속 세이브해서 하게 되면은 최종 설정값에 의해서 항상 새 도면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트인데요. 어캐드 iso.dwt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iso.dwt의 도면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름에 의해서 파일을 열었으니까요. 이건 닫아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유닛 un 단축키 그래서 하게 되게 되면은 이 템플릿 파일이 본래 이 강좌를 만든 게 그 템플릿 파일 가지고 만든 건데요. 유형은 10진법 소수점 단위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밀도는 지금 4자리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고치는 겁니다. 뭐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해놓죠. 당연히 밀리미터에 되겠고요. 그래서 인치 단위로 열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3D를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그 조명의 광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국제 표준으로 쓸 것이냐 미국식으로 쓸 것이냐. 국제 표준이라는 것은 ISO라고 그랬죠. ISO가 붙은 것은 전부 다 국제 표준이다. 각도는 역시 10진도 수에 되겠고요. 다른 걸 만지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또 각도 했을 때 정밀도.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홀을 그릴 때 이렇게 홀을 그리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요. 이게 양의 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의 값을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을 이걸 체크를 해 놓게 되면 서로 반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디폴트로 CAD는 시계 방향으로 쓰지 않고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쓰니까 이것은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기준각도는 동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게 되면 90도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뭐만 바꿨나요? 정밀도만 바꿨죠. 그럼 정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째 자리까지 돼 있으니까 두째 자리 이하는 못 그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 100점 1, 2, 3, 4, 5, 6, 7, 8, 9 소수점 8자까지 했는데요. 지금 정밀도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요놈에 대한 속성을 보려고 하게 되면 컨트롤 1번 ch라는 명령을 줘도 되고요. change라는 명령을 줘도 되고 또 요놈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길이가 100.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가 100.12뿐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게 100.12냐? 그렇지 않죠. 100.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정밀도를 한번 고쳐볼까요? UN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소수점 8자리까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00.1, 2, 3, 4, 5, 6, 7, 8, 9 8이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이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소수점까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까지 표현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소수점의 정밀도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하고 그러니까 그 직업군에 따라 틀리겠죠. 다음에 이제 그리드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리드라는 명령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요, 다른 건 놔두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한계라는 게 있는데요. 리미트라는 이제 머리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L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L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로 되어 있죠. 이게 아니어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그리드가 이렇게 켜져 있을 때, 그리드라는 명령을 주었을 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L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한계를 예가로 되어 있는데 아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어졌죠. 그리드를 켜놨는데, 그리드 켜놓는 것은 이거라 그랬죠. F7번 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나요? 그래서 줌하고 안 배웠습니다만 익스텐드라는 것을 해보고 또 줌하고 올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배울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줌 올, 줌하고 올 A 이렇게 하니까 일로 가서 디스플레이가 되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드라는 게 여기 생겼습니다. 그리드가 무한대에 있었는데 그리드가 한계값을 보여주지 않게끔 그리드의 한계값을 리미트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게 리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줌하고 이제 너무 멀리 갔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옮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 정도 옮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드가 보이시나요? 그럼 그리드 색상도 잠깐 바꿔볼게요. 확실히 보이도록 예, 여기에 모형 공간에 그리드 가는 선 지금 노란색으로 하죠. 그러니까 확 보이겠죠? 또 굵은 선도 하얀색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그 옵션 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리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보이지 않도록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리미트라는 게 여기서 보는 이 리미트라는 게 도면을 그리는 거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케드 ISO.DWT가 420에 297이라고 되어 있었죠. 요게 420에 297이라는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면 용지다. 뭐 그런 얘기가 되나요? 도면 용지는 이 전체가 다 도면 용지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420에 297인가. 그래서 원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음 점이 420에 297. 예, 이렇게 하니까 딱 맞죠? 예, 이렇게 보니까 딱 맞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면 내 이 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여기다 지금 못 그리는 건 아니다. 그죠? 이렇게 못 그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 한계도 필요 없고 도면 용지도 사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리드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도면의 한계를 내가 새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리드가 되겠죠. 도면 한계라는 게. 그러게 되면은 리미츠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가지고 엔터. 그래서 어디? 여기가 0,0입니다. 그래서 0,0을 그대로 쓸 것이다. 그러면 엔터 하고 다음 점을 클릭해도 되고 여기 값을 줘도 되겠죠. 420에 조수점 8자까지 아까 변경을 해놨나요? 그것부터 바꿔놓도록 하죠. 귀찮으니까요. 예, 0으로 해놓겠습니다. 리미트 x와 y의 좌표값이 원점이 되도록 그냥 엔터 하고 다음 점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도면의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죠. 왜? 그래서 도면의 한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선 좀 혼돈이 되죠. 여러분들도.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리미츠라는 이렇게 명령을 줘 가지고요. 이렇게 켜기와 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키면 좋은가 보다. 명령이 이렇게 치니까 따라 나오니까요. 그래서 on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거기선 어떤 것을 이렇게 그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안 그려집니다. 클릭? 안 그려져요. 여기 클릭? 이건 그려집니다. 여기 클릭? 안 그려져요. 야,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려고 클릭하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밖을 벗어나서 클릭하니까 이 클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미츠라는 이 명령을 만들어 가지고선
혼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도스 버전이라고 했습니다만 도스 버전에서는 이 컴퓨터에 대한 그 사양이 안 좋아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30몇 년간이 됐는데 그 없애야죠. 이 리미츠라는 걸 없애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리미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프린트하게 되면 또 리미츠 내에만 프린트할 것이냐, 한계값에 의해서 프린트할 것이냐, 뭐 이런 게 또 너저분에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의 난 최대의 그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리미츠라는 것을 뭐 어떻게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질문도 되고요. 아 여기서 지금 원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클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오토캐드가 지금 제가 뭐 손상이 입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리미츠라는 명령에서 이것을 언어로 해놨기 때문에 이 한계 내에서만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플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플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서클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리미츠라는 게 이 오토캐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드 안 보이게 하고요. 그러니까는 그리드가 켜져 있든 안 켜져 있든 리미츠의 한계를 갖다가 언으로 해놓게 되면은 그 한계값을 벗어난 범위에는 안 그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좀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토캐드에 프로그램 짜는 사람한테 혹시 이 강좌를 들으신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명령을 전부 다 없애가지고 그래야 프로그램도 좀 쾌적하죠. 지금 옛날에는 이 오토캐드가 몇 메가 정도면 다 실행을 했는데 지금 거의 뭐 몇 기가 정도? 몇 기가는 아닙니다만은 몇백 메가바이트로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저는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는 명령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없애가지고 좀 쾌적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프로그램도 로딩 속도가 빠르고 이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드가 꺼져 있든 켜져 있든 리미츠 밖에 내서 그릴 수 없는 것은 그 한계값을 갖다 언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줌 올과 줌 익스텐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씁니다만은 줌이라는 게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브 명령이요. 전체라는 것은 all이고요. 그래서 여기 all, 그 다음에 extend 뭐 확장이라고 하나요? 범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쓰는 게 A 아니면 E인데요. A라고 하는 거하고 E라는 거하고 틀립니다. 줌하고 all 이렇게 했습니다. all 하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그리드를 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키니까는 여 그리드까지 보여줘라. 이게 all입니다. 그리드가 켜져 있든 안 켜져 있든 이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줌 all이라는 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줌하고 all 하니까 그리드와 객체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꽉 차게 보여주라라는 게 줌 all입니다. 그럼 줌하고 익스텐드 이렇게 하니까 그리드하고 그러니까 리미트하고 관계가 없이 즉 그리드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리미트하고 관계 없이 객체에 그려져 있는 요소를 이 화면에 꽉 차게 디스플레이 해줘라. 이제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줌하고 익스텐드를 주로 써야 되겠죠.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줌이라는 명령을 줬을 때 이렇게 all과 익스텐드 이게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익스텐드 물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줌 all이라는 것은 C 뭐 동쪽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또 줌하고 축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입력을 하게 되면 축적값에 의해서 화면이 디스플레이 될 테니까요. P라고 하는 것은 이전 화면 줌 하기 전에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윈도우라는 것은 필요 없죠. 바로 이렇게 잡으면 윈도우가 되는 거니까요. 줌하고 익스텐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객체를 선택해서 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셔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모르시는 게 요겁니다.
nx와 nxp. 줌이라는 명령을 줬을 때 여기 축적 비율 nx, nxp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nx라는 것은 몇 배로 화면을 볼 것이냐 그 얘기인데요. 줌하고 지금 2 그냥 쳐보겠습니다. 2 엔터. 그렇게 되면은 틀려지죠. 다시 이렇게 하고 줌하고 그냥 2, 그러니까 2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2배라는 것은 조금 전의 화면을 2배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줌하고 익스텐드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줄여놓고 줌하고 2에다가 x를 붙였습니다. 2배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엔터 치게 되면은 현재 보는 화면을 2배로 볼 것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뭐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nxp라고 것은 x를 붙이느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뭐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nxp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줌하고 익스텐드하고 그 다음에 줌하고 nxp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축적이라고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S로 그냥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S를 한번 들어보죠. S 이렇게 엔터 하게 되면은 여기 NX 또는 NXP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예, 그래서 NX와 NXP의 차이점은 NX라는 것은 현재 모형 공간에서 어떠한 배율로 볼 것이냐를 얘기하는 명령이고요. nxp라는 것은 이쪽 배치 공간에서 내가 축적을 100분의 1로 축적을 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100분의 1로 내가 디스플레이 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잠깐 와서 해볼게요. 예, 줌하고 제가 이걸 2분의 1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1 나누기 2가 되겠죠. 1 나누기 xp. 예, 그러면 현재 줄어들죠. 그러면 이걸 출력을 하게 되게 되면은 2분의 1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A4 사이즈라고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은 A4 사이즈의 2분의 1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프린트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프린트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XP 2배로 보고 3배로 보고 할 필요는 없죠.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꺼놓고 줌하고 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드가 켜져 있든 안 켜져 있든 항상 그것까지 표현이 되도록 디스플레이 해라. 줌하고 익스텐드라는 것은 객체가 그려져 있는 거 모두를 여기다 디스플레이 해라. 그래서 NX와 NXP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NXP는 나중에 프린트 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NXP는 이 배치 탭에서 사용을 하는 거다. 즉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여기서 출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원이나 이렇게 강좌하시는 거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프린트를 이렇게 윈도우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하나 열었는데요. 여기서 프린트를 하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프린트 할 때 지금 아직 뭐 한참 멀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에리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범위 내에 있는 것만 프린트를 한다. 그러면 뭐가 안 맞습니까? 스케일이 안 맞죠. 물론 도면 용지를 프레임을 갖다 이렇게 그리고 가지고서 물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도면이 여기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도면을 했다고 한다가 되면은 이렇게 윈도우로 항상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그 자체도 물론 잘못됐고요.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여기 보게 되면은 A3, A4, A3, A2 이렇게 있는데요. 이 출력을 A3로 할 때도 있고 A2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나중에 옵션에서 이것도 바꿀게요. 예,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여기 지금 2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200분의 1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200분의 1 스케일자로 이렇게 재게되면은 이게 딱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도면이라는 것은 출력 사이즈와 그 스케일이 맞아야 된다. 이 모형 공간에서 프린트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NXP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